돈이 되는 뉴스 김희준입니다. 주말 편안하셨습니까? 주말에 좀 시끌벅적했습니다. 기대감도 좀 있었던 반면에 뜻대로 뭔가 각국의 국가들이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오늘 상당히 평가가 좀 엇갈릴 것 같은데 그 어느 때보다 준비가 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사실 캐캐묵은 한데 이번처럼 크게 부각된 적도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 뉴스 아까 우리 김종인 이사의 마지막 뉴스도 보셨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거 시청자의 또 대다수 분들이 코스닥 승강제도가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자, 뭐니 해도 중요한 건 두 가지의 뉴스를 뽑아보고 연결고리를 지어보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뉴스는 역시나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거시관점 뉴스인데 사실 이 부분 오늘 좀 딥하게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 호르무즈 리스크 엇갈린 시장 평가라는 코멘트를 달아봤습니다. 사실상 미국 증시는 좀 떴어요. 휴장인데도 불구하고 국내는 약간 원달러 환율 등등의 사유로 몸살을 좀 앓고 있는데 오늘 기대감 반, 우려감 반입니다. 아직 매크로가 지엽적인 게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미국 증시만큼 커플링이 돼줬으면 좋겠다. 제 의견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이야기를 꺼내면 끝도 없는데 엇갈린 시장 평가라는 주제에 나오는 것은 주식과 접목 관계를 가져갈 때 첫 번째 학습 효과인 것 같습니다. 자, 학습 효과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느냐. 이제는 뻐꾸기처럼 양치기 소년처럼 자고 일어나서 말을 바꾸는 것에 관해서 시장이 기민한 대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무덤덤한 대응을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 부분을 학습 효과 및 불확실성 제고로 이어갈 것이냐. 자, 그리고 셀프 정전 증시는 상방 요소가 될 것이냐. 이 의견이 하나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기존에 매번 이런 일이 있었으니 학습 효과 있고 이제 불확실성 제거가 됐고 셀프 종전이라도 증시를 좀 상방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꽤나 많았습니다. 언론을 취합해 보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도 이쪽이 좀 불편한데요. 정치공학은 모르겠습니다. 각국의 이권들이 있겠죠. 이스라엘이 휴전에 적극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참여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여기가 계속 어그로를 끄는 동안에는 쉽지 않다. 정치적 요소가 좀 제거되기 전까지는 물음표지 않느냐. 주말에 이 뉴스를 바라보면서 펜스 부 대통령 이야기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도 있었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만 봐도 좀 불편해요. 여러 가지 풍자 코너도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그러면 위에 1번의 의견이냐 2번의 의견이냐 시장의 투심은 어디로 갈 때 오늘 과연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휴전 및 종전 기대감은 분명히 선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과연 그렇다면 선반영돼 있는데 이 재료의 불확실성이 재확산되느냐가 오늘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주 단위, 월 단위 저희가 데일리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시청자분들과 자, 선반영된 게 있는데 위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휴전 참여 안 해서 불확실하지 않느냐. 그러면 증시 상단을 막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프 종전했으니 미국과 커플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뜨거울 것 같아요. 공방전이. 다 양쪽의 의견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내의 정책 모멘텀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의 한 코멘트를 해드리고요. 빠르게 세 종목을 봐보겠습니다. 오늘 세 종목은 각각의 섹터별로 다르게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LIG 디펜스입니다.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자, 주가는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4월 22일에 118만 원, 111만 8천 원 찍었는데 주가 70만 원까지 부러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거의 40% 육박하게 빠졌는데 다 왔습니다. 다 오고 나서 넘어가면 좋은데 한번 일단 움츠려 드렸어요. 개구리 점프하시지. 음산봉 다음에 양봉. NXT에서 통합 차트로 지금 3%가 올라가고 있는데 점프해주고 넘어갈 수 있느냐. 지금 70만 원대 사신 분들, 눌림목 80만 원대 사신 분들은
바이앤홀드죠. 단지 신고가 넘어가게 되면 단기 관점으로 일정 부분 수익 챙겨보자 정리해드리고요. 다른 섹터 해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란 뉴스에 여러 가지 섹터 접목 요소가 있는데 H&M입니다. 이 주가는 분명히 중동 리스크 전에 나쁘지 않았고 해지로 많이 접근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갖다 놓기는 했습니다. 25,000원까지. 그런데 반응이 어느 쪽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이란과 이스라엘의 문제, 미국과의 문제가 협상 내지는 휴전 종전의 키워드와 맞물렸을 때 조금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효율성 측면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운임가 등등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동안에는 돌아가야 되니 효율성이 감퇴되지 않느냐, 감소되지 않느냐 그런 평이었습니다. 중장기 관점으로는 여전히 보유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 반응동은 이란 뉴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호재로 반응하느냐, 악재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상방이 열리느냐, 조금 더 조정을 받느냐. 하방 경직성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크게 겁을 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가 퍼포먼스는 더딥니다. 중장기 관점이 좀 유효하지 않느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OE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작년부터 샤인 프로젝트 실시 이야기가 나오면서 17만 원까지 갔던 기업물토 있고 지금 여기가 보면 살아있는데 자, 거래량 없이 여기까지 와 있어요. 이 상당히 이제 메리트가 좀 있는데 정제 마진이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일단 펀더멘탈은 차지하고 기술적 위치는 꽤나 괜찮은데 앞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유가의 저점이 어느 정도 선에서 형성될 것이냐. 결국은 지금 여름입니다만은 6개월 뒤에는 겨울이에요. 계절적 요인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짧은 단기 관점의 트레이딩은 괜찮은 위치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되는 뉴스 두 번째입니다. 결국은 미국 시장, 국내 시장 가장 좋은 섹터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마이크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대기가 있는데 반도체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선행 포워드는 16배 정도 됩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꽤나 비싸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가늠자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 주식쟁이,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종목을 신규 매수하거나 잘 보유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의견입니다. 자, 반도체 시장에 저는 중간고사라는 좀 표현을 써봤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지금이 6월이더라고요. 모 언론에서는 또 풍향계라는 키워드도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 물론 마이크론이 2위와 3위와의 격차가 아주 큰 반도체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실적 부분은 중간고사와 풍향계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키워드입니다. 실적은 기본값입니다. 디폴트 값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향후의 가이던스입니다. 가이던스에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올라가느냐. 이미 높아진 눈높이를 계속 충족시킬 수 있느냐. 이건 마이크론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계속 HBM이 공급 부족에 시달릴 것이냐. 지금 팀쿡 CEO가 이야기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이런 적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메모리가 부족하다니.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하죠. 세 번째입니다. D램, 낸드 가격이 지속적으로, 자, 고정 가격이겠죠. 스팟 가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정 가격이 계속 올라올 수 있는지. 우리가 LTE 계약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화 학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LTE 계약이 과연 얼마만큼 길게, 어느 정도 가격에 이루어질 것이냐. 마지막에 휘날리는 이 키워드겠죠.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냐.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챙겨야 될 부분은 총 4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 분기 매출, HBM 공급 부족, 디램 낸드, 고정 가격, 빅테크의 캐펙스 유지까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목을 독특하게 3종목을 좀 준비해봤는데 약간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입니다. 첫 번째 한미반도체입니다. 떠나보내주려고 하는데 계속 밟혀요. 밸류가 높습니다. 그만큼 영업이익률 대신 됩니다. 자,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한 방 두들겨 맞았거든요. 여기는 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주가는 지금 29만 7천 원인데 이 장대 양봉이 자꾸 우리를 끌어당긴단 말이죠. 펀더멘탈이야. 한미반도체가 문제가 없죠. TC본도만큼은. 결국은 누가 기술적인 최적의 접근점을 찾고 신규로 접근했을 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 29만 원대 접근을 했다면 짧은 트레이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25만 원대 저점은 깨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적어도 박스권 상단 37만 원까지 내지는 40만 원까지는 가져가 보고요. 리스크 관리 라인으로는 25만 원 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여기로 한번 가보시죠. 자, 한미반도체도 좋은데 동진 세미캠입니다. 최근에 불 붙었어요. 유가 하락 나오고 그래도 노장은 살아있다. EUV 포토레지스트만한 종목이 있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까지 신고가 한번 갱신했고요. 눌러주고 다시 한번 넘어가려고 움츠렸습니다. 자, 여기서 도약해줘야 되겠죠. 이번 주에 가지 못하더라도 다음 주도 가능성 있는 종목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비싸지 않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작년부터 히트를 쳐왔던 종목인데 소켓 종목입니다. 정말 난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밑에만 보면 살아있고 지금 수요도 괜찮고 23만 원을 강하게 못 넘어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넘어가는 과정보다도 하방 경직성이 여러분 만들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과연 지금 줄고해지는 27만 5천 원대 뚫리면 어렵습니다. 트레이딩 하신 건 괜찮지만 17만 원의 하방 경직성, 손절 라인 리스크는 관리하면서 가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입니다. 오늘 어렵습니다. 이번 주만 넘어가 보자고요.